귀로 듣는 요양보호사 귀요보입니다. 이번 영상은 귀요보 요양보호사 비법서 신체 활동 지원 실기 파트입니다. 좋아요 누르면 합격. 실기 파트 신체 활동 지원 들어갈게요. 이 파트에서만 24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있어요. 대상자 중심의 요양보호가 필요하다. 무엇이든 강제로 하지 않는다. 요양보호사 편의대로 하지 않는다. 자는 동안 기저귀 들쳐보나요? 안 들쳐보나요? 이불을 들추지 않는다. 수면을 방해하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대상자 식사할 때 자세. 식탁의 높이는요? 배꼽 높이입니다. 여러분 배꼽을 한번 쳐다보세요. 조금 낮지 않나요? 그쵸? 우리 보통은 요거 좀 가슴 아래쪽에 식탁이 있는데요. 배꼽 높이가 좋다는 거. 대상자를요 의자 안쪽 깊숙하게 앉게 합니다. 발바닥이 바닥에 닿을 수 있어야 돼요. 식탁에 팔꿈치 올려도 되죠? 의자를 충분히 당기고 식탁에 팔꿈치를 올릴 수 있도록 해야지 안정적으로 앉을 수가 있어요. 침상에서 밥을 먹는다고 하면은요 침대 머리를 높여줘야겠죠. 경관영양하는 대상자라고 하더라도요 침상 머리를 올려준다. 경관영양 끝나고 나서도 한 30분은 앉혀놓는다. 편마비 대상자 어디로 밥 먹이죠? 건강한 쪽으로 먹입니다. 또 일어날 때는요 건강한 쪽을 아래로 짚고 일어나는 거예요. 항상 잔존 기능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건강한 쪽을 활용한다. 마비된 쪽은요 지지해줘야 돼요. 베개나 쿠션으로 지지한다. 건강한 쪽으로 활용하게 한다. 식사 돕기의 기본 원칙. 밥 먹기 전에는요 입맛을 돋궈야 돼요. 밖으로 나가서 맑은 공기를 마시게 한다. 산책이라도 해야 밥을 먹고 싶지 맨날 누워만 있으면 밥맛이 있겠어요? 다양한 음식을 조금씩 색깔을 보기 좋게 한다. 삼킴이 곤란하다. 연하 곤란이라고 한다면은 갈아서 제공합니다.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 상체를 높게 해주고요. 고개는 뒤로 제끼는 게 아니라 앞으로 숙이고 차라리 턱을 당기는 게 사례가 안 걸린다는 거. 먼저 국물을 먹여요. 목을 축이던지 국을 한 숟가락 먹인 후에 밥을 먹는 게 좋습니다. 등받이가 있는 의자 안쪽으로 깊숙하게 등을 펴고 앉게 한다. 이것까지 원하는 최신 기출이었어요. 한 번에 충분히 삼킬 수 있을 정도의 적은 양을 입에 넣어준다. 국수가 너무 길다고 한다면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준다. 완전히 삼켰는지 확인한 다음에 입에 넣어준다. 대상자에게 밥 먹을 때 중간에 말 시키지 않는다. 질문하지 않는다. 식사 중에 기침한다고 하면은요 계속 먹여요. 음식 섭취를 멈춘다. 신맛이 강한 음식 레몬 생각해보세요. 생각만 해도 입에서 침이 줄줄 나오죠. 사례가 걸릴 수 있으니까 신맛이 강한 음식은 제공하지 않는다. 자몽같이 신맛이 강한 과일도 제한한다. 식사 후에 구강 관리를 해주죠. 경관영양 콧줄 꼽는 거예요. 코에다 꼽을 수도 있고요. 배에다 뚫을 수도 있습니다. 의식이 없어도 식사의 시작과 종료를 대상자에게 알린다. 교보님 식사할게요 하고서는 시작하는 거예요. 영양주머니 매번 깨끗이 씻어서 말리죠. 1분에 50cc 이상 주입하면은요 설사나 탈수가 유발되니까 1분에 50cc 한 종이컵 요만큼 되지 않겠어요? 요만큼만 주입한다. 입술은요 입술 보호제를 발라줍니다. 비위관, 이 코에다가 만약에 꼽았다고 한다면은 여기 윤활제를 발라준다. 비관이 잘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뭐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보고하죠. 경관영양, 위관영양, 비관영양, 영양액을 따뜻하게 채운 정도로 준비해서 준다. 우리 너무 차가운 거 먹으면 위 경련 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침대머리를 올린다. 영양액은 항상 위장보다 높은 위치에 둔다. 우리 몸보다 아래 두어야 되는 것은 뭐예요? 소변 주머니밖에 없어요. 비관이 빠졌을 때 요양보호사가 밀어넣거나 삽입하면 안 돼요. 빨리 보고해야 됩니다. 밥 먹고 나서 30분 앉아 있는다. 투약 돕기. 대상자가 금식이라고 하더라도 혈압약 등 매일 투약해야 하는 약물은 반드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위내시경 할 때 환자분들 오늘 혈압약 안 먹었어요. 저 혈압 높아요. 내시경 끝나고 먹어야 돼요. 이러시거든요. 이런 것도 반드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 조금만 해서 먹으면 된다는 거. 철분제는요. 치아에 약간 까맣게 착색이 되기 때문에 빨대를 먹어라. 철분제는 소화흡수가 안 되니까 뭐랑 먹어라? 철 좀 들어라 이씨. 비타민C, 오렌지 주스랑 같이 먹는다. 입으로 먹는 약은요. 물을 충분히 제공하죠. 이게 이름이 가족 이름인지 대상자 이름인지 잘 확인하고 먹여야 돼요. 손을 깨끗하게 씻고 약을 챙겨줍니다. 알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뚜껑을 어떻게 해요? 열고 나서 안쪽이 위로 가게 해야 바닥에 오염되지 않겠죠? 약뚜껑에 따르고 다시 손으로 옮기는 거예요. 손으로 만진 약 다시 안 넣는 게 좋습니다. 사실 집에서는 넣기는 해요. 내가 먹을 때는. 하지만 대상자 거는 좀 조심해야 된다. 알약 개수가 많다고 한다면은요. 한 번에 막 다수알 먹이는 것보다는 뭐 두 알 이런 식으로
두세 번에 나누어서 먹입니다. 대상자가 파킨슨 질환이에요. 손을 계속 덜덜덜 떠는데 직접 하셔야 돼요. 잔존 기능 유지하셔야 돼요. 막 흘리면서 먹게 하지 말고요. 직접 입안에 넣어줍니다. 약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으면 입안에 직접 넣어준다. 약을 삼키기 쉽고 흡수가 용이하도록 충분한 물을 제공한다. 물약은요, 흔들어서 먹습니다. 왜? 약의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뚜껑의 위치가 바닥으로 가도록 넣는다. 이 안쪽이 위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간호조무사 국가고시에도 맨날 나오죠. 라벨이 있는 쪽을 잡아요. 이 반대쪽을 잡아요. 라벨이 있는 쪽을 손으로 잡고요. 이 반대쪽으로 따르는 거예요. 왜? 물약이 라벨 쪽에 묻으면 어떤 약인지 이름이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물약의 용량이 너무 적거나 좀 정확하게 해야 돼.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 있잖아요. 플라스틱 1cc, 2cc, 3cc 여기다가 물에 녹여가지고 가루약을 이렇게 먹입니다. 계량컵에 처방용량보다 많이 따른 약의 분량은 병에 넣지 않고 버린다. 보통 물약을요, 조금 따랐는데 남았을 때 버리지 막 한꺼번에, 그래서 너무 한 번에 많이 따르면 안 된다는 거. 안약과 안연고 매번 국가고시에 나오고 있죠. 안약은요, 눌러줍니다. 안연고는 움직여줘요. 안약, 눌러, 두 글자 두 글자죠. 안연고, 움직여, 세 글자 세 글자예요. 어디다 넣냐? 이 아래쪽 중에 중간이나 외측에 넣는 게 안약입니다. 그걸 뭐라고 해요? 아래 결막낭 또는 하안검 중앙이나 외측으로 위에서 한 1, 2cm 위에서 우리 떨어뜨리잖아요. 눈 아래 닿게 하지 않습니다. 그쵸? 그리고 나서 이 비루관을 가볍게 눌러줘요. 안약이 코 안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게 눈에 흡수되라고요. 안연고는요, 안에서 바깥쪽으로 2cm 정도 쭉 짜줍니다. 아래 결막낭 위 또는 하안검에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안연고를 2cm 정도 짜준다. 넣고 나서 좀 끈적끈적하니까 눈알을 움직여줘야 돼요. 안연고 처음에 열면은요, 이렇게 질질 나와요. 생리식염수에 적신 멸균솜으로 닦아냅니다. 튜브에서 처음 나오는 안연고는요, 닦아버려요. 뭘로? 거즈로 닦아서 버린다. 귀약 중요한 거, 후 상방으로 귀를 잡아 당긴 다음에 귀약을요, 이 옆으로 넣어서 흘려 들어가는 거예요. 귀 안으로 쭉 쏘는 게 아니에요. 후 상방이 중요해요. 약병을 따뜻하게 하거나 온수에 담근다. 따뜻하게 해야지 오심구토가 안 나옵니다. 약이 차갑다고 한다면은 실온에 두어야 돼요. 귀약 투여한 후 귀 입구를 부드럽게 눌러주고 약 5분간 누워있는 것도 좋다. 양쪽 귀에 넣는다면 한쪽 귀에 약 넣고 5분 있다가 넣는다. 면봉으로 귓바퀴와 웨이도를 닦는다. 겉은 닦아도 되는데 안쪽은 닦으면 안 되죠. 우리가 이제 수액을 맞습니다. 영양제 맞아요. 심장보다 당연히 높게 있어야 이게 중력에 의해서 내 몸에 흡수되겠죠? 문제가 있어요. 붓거나 붉어지거나 통증이 있다고 하면은 잠그고 바로 보고해야 돼요. 정맥주사 맞고요. 비비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 피멍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 국가고시에 2번이나 나왔잖아요. 비비지 않는다. 눌러주세요. 이런단 말이죠. 약은요, 건조한 곳에 보관합니다. 직사광선에 보관하는 약은 없어요. 시럽제는 서늘한 곳에, 안약과 귀약은 상온에 그늘진 곳에, 햇빛에 보관하거나 직사광선에 보관하는 약은 없다. 거의 다 실온이다. 화장실 이용 돕기. 우리 매슬로의 욕구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인 욕구, 배설의 욕구죠. 최대한 편안하게 배설하게 합니다. 프라이버시가 중요해요. 본인이 배설하는 게 남이 이렇게 막 듣고 있고 보고 있으면 너무 불편하잖아요. 혼자 할 수 있으면 하게 하고요. 도움이 필요한 부분만을 도와주는 겁니다. 다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막 하고자 한다면은 앞에서 뒤로 이렇게 닦으세요. 시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항상 항문은 맨 마지막에 닦아요. 그래야 요로 감염이 예방되죠. 요도, 질, 항문, 요도, 질, 항문. 두 글자, 한 글자, 두 글자입니다. 항상 항문이 맨 마지막에 닦아야 되는 거예요. 이유 알고 계시죠? 항문에서는 똥이 나와요. 똥에는 대장균이 있어요. 이 대장균이 질과 요도로 들어가면 요로 감염 생기니까 안 된다. 항문은 항상 맨 마지막으로 위에서 아래로 요도질 항문 순서로 닦는다. 화장실 바닥 미끄러우면 낙상의 원인이 됩니다. 바닥은 항상 미끄럽지 않게, 물기가 없게 미끄럼 방지 신발 놔야 되고요. 변기 옆에 안전 손잡이 있으면 좋겠죠. 이거 복지 용구잖아요. 배설 후에 어지러우면 변기 옆에 설치된 응급벨을 누르라고 한다. 휠체어는 항상 타고 내릴 때 잠금 장치가 중요합니다. 편마비 환자는요, 항상 건강한 쪽으로 활용하게 하죠. 건강한 쪽으로 휠체어를 놓는다. 건강한 쪽으로 붙인다. 편마비 대상자가 화장실을 이용한다고 하면은요, 필요한 부분만 도와주고 건강한 손으로 본인의 대변, 소변을 닦을 수가 있겠죠. 휠체어를 탄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화장실 변기에 앉을 때 양팔을 대상자의 겨드랑이에 넣어 등을 감싸 몸을 일으킨 후 90도 회전시켜서 앉힌다. 이런 것들도 기출에 나왔었습니다. 화장실에 이제 대상자가 들어갔어요. 밖에서 기다리는데 나 딴짓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일 잘 보고 계시죠? 중간중간 상태를 살펴야 돼요.
대상자가 앉았다 일어났는데 어지러워. 그럼 다시 앉히죠. 누웠다가 앉았는데 어지러워. 다시 눕히죠. 종전의 자세로 바꿔야 돼요. 혈압이 저하되어 어지럽다면 안전을 위해서 침대에 앉게 한다. 침상 배설. 움직이지 못하는 대상자 침대에 누워가지고 배설하는 경우 많죠. 매번 그 무거운 몸무게를 막 이렇게 옮길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해줘야 돼요. 항상 설명을 해줘야 되고요. 가려줍니다. 이제 요양원 같은 경우는 병실에 혼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2명에서 4명 정도 있잖아요. 그럼 항상 스크린으로 이렇게 가려주고요. 변기가 따뜻해야 돼요. 차가우면은 깜짝 놀라잖아요. 날씨 추워지면 우리 변기에 앉아도 엉덩이 시렵잖아요. 그러면은 나올 것도 안 나와요. 따뜻하게 이완시켜줘야 뭔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변기 안쪽 바닥에 화장지를 깔고 음악을 틀어놓고 이런 거를 왜 해요? 이 대소변 소리가 너무 크면은 잘 안 나오니까요. 너무 신경 쓰여서. 배변을 돕기 위해서 복부를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 해주기도 합니다. 침상 머리를 올려야 돼요. 아기를 낳던지 대소변을 보던지 항상 상체가 올라가고 이렇게 돼야지 누워서 사실 힘이 좋아집니까? 간이변기를 댈 때는요. 대상자가 협조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힘으로 닿으면 우리가 손목이 다 나가요. 근골격계 질환이 걸리잖아요. 옆으로 돌리고 이 엉덩이 아래에다가 변기를 대고 똑바로 눕힙니다. 이것도 그렇게 중요해요. 옆으로 돌린 후 변기를 대고 똑바로 눕힌다. 똑바로 눕는 자세를 앙와위라고 합니다. 앙와위요. 항문이 변기 중앙에 오게 한다. 대상자의 둔부 아래에 방수포를 깐다. 흘릴 수 있으니까요. 앞에서 뒤로 닦아준다. 배변 후 손을 씻는다. 거동 불편한 대상자 침상 배설 시 침대 머리를 올려준다. 좌위를 취하게 한다. 편마비 대상자가 침상 배설할 때 허리 아랫부분을 무릎 덮개로 덮은 후에 바지를 내린다. 사실 막 이렇게 덮어주고 내리고 현장에서는 이렇게까지는 못하지만 이론은 이렇다는 거죠. 배설물이 이상하면은요 보고합니다. 대변이 굵게 나오거나 황금색이야 보고할 필요 없죠. 특이할 때 보고하는 거예요. 이동변기. 이동변기가 뭐예요? 이렇게 의자에 변기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등받이도 있고요. 그죠? 간이변기가 요강처럼 넣었다 뺐다 해주는 거고요. 요거는 이동변기예요. 이동변기 사용 원칙. 즉시 배설할 수 있도록 돕는다. 침대 옆에다 놔주겠죠? 불필요한 노출을 줄여서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 배설 중에는 하반신을 수건으로 덮어준다. 미지근한 물을 항문이나 요도에 끼얹어서 변이를 자극한다. 관략근과 근육 주변이 이완되면서 똥도 매렵고 오줌도 마렵다 이거예요. 이동변기는요. 배설하고 나면은 요 부분만 딱 빼가지고 빨리 씻어가지고 제자리에 놓습니다. 이동변기 사용 시 침대 높이랑 이동변기 높이가 같은 게 좋아요. 변기 밑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깝니다. 변기가 그렇게 막 튼튼하지 않아요. 여기 너무 힘을 주면은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미끄럽지 않게 여기 방지 매트를 깝니다. 변기 요거 대어주는 게 좋겠죠? 두 발이 바닥에 닿아야 돼요. 편마비 시 이동변기는 어느 쪽이 된다? 건강한 쪽에 비스듬히 붙인다. 왼쪽 편마비라면은 오른쪽에다가 붙인다. 배설 중 하반신은 수건, 무릎 덮개로 덮어준다. 대상자가 옆에 있지 말라고 자꾸 밖으로 나가라고 하면은 밖에서 나가서 계속 한 번씩 말 걸면서 계속 신경을 쓴다 이거예요. 기저귀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의존성을 막기 위해서 바로 기저귀를 사용하지는 않아요. 몇 번 실금했다고 실변했다고 기저귀 바로 사용하면 안 돼요. 스스로 배설하는 습관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몇 번 실금했어도 기저귀 바로 착용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기저귀보다는 배뇨 간격에 맞춰서 소변을 보게 하거나 간이변기, 이동변기를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기저귀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완전히 기저귀에만 의존하지 않고 변기 사용을 간간히 시도한다. 한쪽으로만 누워있는 대상자의 소변이 막 밖으로 샌다고 하면은 체위를 자주 바꿔준다. 배변 시간에 맞춰서 자주 살펴본다. 기저귀가 젖었으면 욕창 걸릴 수 있죠? 그래서 신속하게 갈아준다. 아프다고 하면은 빨리 조치를 취한다. 기저귀 사용할 때 마찬가지로 가려줍니다. 기저귀 교환하고요. 이 지저분한 부분을 안쪽으로 해서 깨끗하게 말아가지고 버리는 거예요. 회음부는 항상 앞에서 뒤로 닦는다. 기저귀를 갈 때 항상 상처나 발적이 있는지를 살펴보죠. 그리고 가볍게 두드려서 마사지 하고요. 살이 이렇게 뻘긋뻘긋해 홍반이 있다고 한다면요. 미지근한 물수건 또는 미지근한 바람으로 건조시켜줘야 돼요. 기저귀가 뭉치지 않도록 잘 펴서 엉덩이를 감싸준다. 유치 도뇨관. 소변줄을 계속 꽂고 있는 것이 유치 도뇨관입니다. 소변 주머니를 방광 위치보다 낮게 둔다. 우리 몸보다 소변 주머니가 아래에 있어야지 이 소변이 우리 몸보다 위에 있으면은 내 몸에 다시 소변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감염됩니다. 소변량과 소변 색깔을 2-3시간마다 확인한다. 뭐든지 확인하고 체크하는 거는 2시간 간격이 좋아요. 유치 도뇨관 이거 하고 있다고 움직이지 못하나요? 아니에요. 이거 뭐 1달, 2달 계속 요양원에서 끼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다고 알려준다. 도뇨관이 꺾였을 수도 있고요. 이게 꼬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소변이 안 빠지고 배가
볼록하게 나오거든요. 통증이 있어요. 수시로 소변이 잘 빠지고 있는지 꼬이거나 꺾이지 않았는지 본다. 금기사항이 없다면 수분을 섭취를 권장한다. 대상자가 유치도뇨관을 섭입하고 있을 때 요로 감염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은 옆구리 부위의 통증이다. 대상자가 옆구리가 계속 아파요. 그러면은 이거 역류돼서 요로 감염 됐을 수도 있다 이 얘기예요. 소변 주머니 비우는 법, 여기 배출구를 열어요. 요거를 소변기, 변기 버리죠. 그리고 배출구를 잠궈요. 그리고 알콜솜으로 닦습니다. 제자리에 꽂죠. 구강청결 돕기,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닦습니다.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닦는 거예요. 치약은 이렇게 수북하게 쌓아놓는 게 아니라 칫솔모 아래쪽까지 깊게 치약을 눌러 짭니다. 3분 동안 닦죠. 치아뿐만이 아니라 혓바닥도 닦는 거예요. 혈액 응고장애, 혈우병 환자 같은 경우는 피가 안 멈추기 때문에 치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치아가 없거나 의식이 없는 대상자는 칫솔로 닦을 수가 없잖아요. 거즈를 감은 서랍자 이렇게 이비인후과 가면 해보세요 하고 혓바닥 누르는 그 스테인리스 막대기 있죠? 그게 서랍자입니다. 설압, 혓바닥을 누르는 자예요. 일회용 스펀지 브러쉬를 물에 적셔서 이걸로 닦아줍니다. 입안을 닦는 동안 그 안에 물집은 없는지, 살이 씹히진 않았는지, 다치진 않았는지 세심하게 살펴봐야겠어요. 의치관리법 틀니죠. 틀니는요 항상 윗니부터 빼고 윗니부터 낍니다. 의치세정제, 틀니 세정제로 닦는데요. 없다고 한다면 주방세제, 퐁퐁도 가능해요. 미온수로 닦는다. 틀니는요 플라스틱 재질이기 때문에 변형되지 않도록 찬물에 담가둬야 됩니다. 찬물이 중요해요. 뜨거운 물에 담그면 안 돼요. 찬물이 담긴 용기에 의치를 넣고 뚜껑을 닫아서 보관한다. 변형을 막기 위해서 찬물에 보관한다. 분실을 막기 위해서 일정한 장소에 보관한다. 잇몸 압박 해소를 위해서 자기 전에 의치를 빼놓는다. 의치를 삽입하기 전에 구강세정제와 미용수로 입안을 한번 헹궈준다. 두발 청결 돕기. 머리는 언제 감겨요? 따뜻한 낮 시간대에 감깁니다. 머리 감기기 전에 화장실 먼저 가야 돼요. 대소변을 보게 한다. 공복과 식후를 피하여 감긴다. 너무 배고프거나 밥 먹자마자는 토할 수 있다 이거죠. 양쪽 귀를요 귀마개 솜으로 막아줘요. 침상에서 머리 감기는 법. 침대 모서리에 머리가 오도록 몸을 비스듬히 한다. 침대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사람 몸이 이렇게 있는데 머리는 이렇게 모서리 쪽으로 오게 한다 이거예요. 방수포 위에 수건을 놓아 어깨 아래에서 가슴 위까지, 감싸줍니다. 수건을. 이불은 허리까지 접어내린다. 솜으로 귀를 막고 수건으로 눈을 덮는다.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하지 손톱 아니죠? 린스는 따뜻한 물로 헹군다. 뒷머리는 목을 좌우로 돌리면서 헹군다. 우리 미용실에서도 이 목 좌우로 이렇게 깨끗하게 닦아주니까요. 물 없이 두발 청결하는 거? 두발 전용 세정제를 머리에 발라서 거품 내죠. 물이 없어요. 물로 씻고 샴푸로 씻는 게 제일 깔끔한데 부득이한 경우 조금 찝찝하더라도 물 없이 한번 감아보자 이거죠. 두발 전용 세정제는요 거품이 납니다. 거품이 나요. 이렇게 막 그냥 무스처럼 나요. 그리고 나서 그걸 마른 수건으로 닦아주는 거예요. 세정 후 마른 수건으로 머리를 충분히 닦아서 말려준다. 두발 전용 세정제를 바른 후 거품이 나게 마사지한다. 모발이 많이 더럽다면은 세정제를 반복해서 사용한다 이겁니다. 머리카락이 엉켰다 하면은 물을 적신 후에 빗질을 해서 손질하면 되겠습니다. 손발 청결 돕기. 발톱은 일자로 자른다. 모든 대상자도 그렇고요. 특히나 당뇨병 환자는 발톱을 일자로 잘라요. 둥글게 자르다가 여기 세균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손톱은 둥글게 잘라도 된다. 발톱은 일자로 잘라라. 각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따뜻한 물로 씻긴다.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근 후 이물질을 제거한다. 따뜻한 물에다가 손발을 담그면요 혈액순환도 촉진된다는 거죠. 피부 건조하니까 로션 바르거나 오일 바른다. 회음부 청결 돕기. 회음부가 청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대변 보고 나서 집에서 샤워기로 물로 꼭 씻으세요. 휴지로만 닦지 마시고요. 방광염, 요로 감염의 원인이 되거든요. 보통 누워있는 대상자는요 이렇게 무릎을 세우게 하고요. 목욕 담요를 이렇게 마른 목골로 펴가지고 몸과 다리를 덮습니다. 회음부 닦을 때는요 전용 수건이 필요해요. 전용 물수건을 제공해서 스스로 씻을 수 있으면 스스로 하게 합니다. 보통 잔존 능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스스로 하게 하지만 특히나 회음부 또는 대소변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시킵니다. 회음부는 요도질 항문손으로 닦는다. 최대한 대상자 스스로 하도록 돕는다. 세수 돕기. 눈은 항상 안에서 바깥쪽으로 닦죠. 면봉으로 귀 입구는 닦을 수가 있어요. 코털이 코 밖으로 나와 있으면은요 요양보호사가 이 코털까지 깎아준다. 이게 뭐 별거라고 국가고시에 정말 자주 나오잖아요. 그죠? 수건에 비누를 묻혀서 입술과 주변을 깨끗이 닦는다. 눈은 비누로 하지 않는데 입술 쪽은 비누로 한다는 거. 면도. 따뜻한 물수건으로 덮어주고 면도날은 45도 정도의 각도를 유지해서요 아래 방향으로 잡아당기면서 면도합니다.
턱 있잖아요. 그러면 귀 밑에서 턱 쪽으로, 코 밑에서 입 주위로, 위에서 아래로 하는 거예요. 아래에서 위로 하면은 이 자극이 너무 셉니다. 목욕 돕기. 목욕물 온도는요, 40도 내외가 좋습니다. 좌욕물 온도도 마찬가지예요. 목욕 시간은 2-30분이 좋아요. 통목욕은요, 토탈 2-30분 걸리는데, 욕조 안에 불리는 시간은 5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대상자들이 컨디션이 안 좋고, 어딘가 좀 불편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 물속에 오래 있으면은 힘들어요. 발 먼저 담그고요. 다리 담급니다. 회음부가 맨 마지막이에요. 목욕 다 끝나고 나면은요, 수분 섭취 또는 따뜻한 우유, 바나나 우유 이런 거 먹으면 좋겠죠? 통목욕했어. 머리는 어떻게 감겨요? 욕조에서 나오게 한 다음에 목욕 의자에 앉히고 머리를 감기래요. 통 안에서 머리 감기면 편하겠구만은 욕조에서 나오게 해서 목욕 의자에 앉히고 머리를 감긴다. 교재대로 하자고요. 대상자의 등을 욕조 안쪽 벽에 대고 앉게 한다. 들어갔을 때 얘기죠. 통목욕 편마비 대상자 항상 미끄럼 방지 매트 넘어지지 않는 거. 요양보호사는요 대상자의 안전을 가장 중요시해야 됩니다. 아무리 요양보호 잘했다가도요 대상자 넘어져서 골절 입으면은 그날로 이 대상자의 삶의 질은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안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깐다. 욕조의 통 높이와 욕조의 의자 높이가 같은 게 좋다는 거. 항상 건강한 쪽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마비 쪽 들어갑니다. 건강한 쪽 나오고요. 마비 쪽 나와요. 항상 건강한 쪽 먼저 움직인다는 거. 침상 목욕. 침대에 누워있는 대상자 왜 목욕시키죠? 목욕탕까지 못 가니까요. 말초에서 중심으로 닦아요. 이 팔에서 팔뚝으로 발끝에서 종아리 쪽으로. 그래야 혈액순환이 잘 된다는 거죠. 복부는요. 배꼽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닦는다. 장 운동을 활발하게 위해서. 개인위생 및 환경관리, 습도는 40에서 60%가 적당합니다. 침상청결, 면제풍이 좋겠죠. 옷은요, 좀 입고 벗기 편한 거, 가볍고 신축성이 좋은 옷이 좋죠. 편마비 대상자 옷 갈아입히기. 입마건, 벗건 요거 두 개만 알면 끝나요. 입힐 때는요. 마비 쪽 먼저 그리고 건강한 쪽 나중이죠. 중간에 머리나 수액 들어갑니다. 벗을 때는 벗건 건강한 쪽 먼저 그리고 마비 쪽 중간에 머리나 수액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만약에 그러면 왼쪽 수액 맞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 옷 갈아입히기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입마건 생각하셔야겠죠. 입마건 마비 쪽이 어느 쪽이에요? 왼쪽 수액 맞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 오른쪽 편마비니까 오른쪽이 편마비죠? 오른쪽 그리고 건강한 쪽은 왼쪽 중간에 수액이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수액병은 대상자의 심장보다 높게 위치한다. 주사 바늘이 제거된 부위는 알코올솜으로 눌러준다. 문지르면 안 된다. 왜? 피멍드니까. 편마비 대상자 불편한 쪽부터 마비 쪽부터 입힌다. 건강한 쪽부터 벗긴다. 입마건 벗건. 체위 변경과 이동 돕기. 여러분이 어려워하시지만 또 국가고시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대상자의 신체 상황을 고려한다. 대상자의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 신체 손상의 위험을 줄인다. 욕창이 있다고 한다면 체위 변경 횟수를 늘린다. 겨드랑이 잡아 끌지 않는다. 욕창과 탈골의 원인이 되니까. 올바른 신체 정렬 방법. 대상자의 몸 가까이서 잡고 보조한다. 허리는 꼿꼿이 펴고 무릎은 구부린다. 지지면을 발을 이렇게 넓힌다. 무게중심은 낮춘다는 거. 요 자세 어디에 좋아요? 누워서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운동은 휴대용 변기 사용과 침대 위에서의 이동, 보행 시 신체 안정에 도움이 된다. 요런 자세 하면은 신체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대상자가 협조할 수 있다고 한다면 협조를 받습니다. 편마비예요. 그러면 건강한 손이라도 난간을 잡게 하는 거예요. 침대에 누워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 건강한 쪽에 서야겠죠. 왼쪽 편마비니까 오른쪽에 선다. 건강한 쪽에 선다. 가슴 위에다가 양손을 포개놔요. 이 손이 꺾이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대상자를 돌려눕히고 편안하게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항상 상체 한 곳, 다리 한 곳을 지지합니다. 상체 하체는요. 그냥 보기 보고 고르시면 돼요. 어깨가 될 수도 있고요. 뭐 넙다리나 허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편마비 대상자 이렇게 앉히는 방법. 일어날게요. 설명하죠? 건강한 쪽에 서죠? 항상 손 꺾이지 않게 가슴 위에 놓죠? 그리고 상체 한 곳, 하체 한 곳 지지합니다. 편마비 대상자니까 건강한 쪽을 아래쪽으로 해서 짚고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사지마비 대상자 어떻게 해요? 두 군데를 지지하는데 상체만 두 곳 지지해요. 목 밑 그리고 이 모은 손을 받치고 일으킵니다. 다리는요. 넙다리뼈가 부러질 수 있어요. 골절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펼쳐 놓습니다. 편 상태가 아니라요. 펼쳐서 놓는다.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구부린 상태를 무리하게 펴지 않는다. 두 다리를 펼쳐놓고 골절되지 않도록 펼쳐서 돕는다. 어디가 골절될 수 있냐? 대퇴부, 넙다리뼈 이것도 국가고시에 나왔죠? 앞에서 일으켜 세우기는요. 마비된 쪽 무릎 앞을 지지하고요.
요양보호사의 어깨로 대상자 가슴을 지지하면서 상체를 펴면서 일으키는 거예요. 옆에서 일으키는 경우는요, 요양보호사가요, 마비된 쪽 뒤에다가 발을 놓습니다. 그리고 이 허벅지, 대퇴부를 지지하면서 일어나면서 일으킵니다. 포인트만 기억하세요. 다 순서를 외울 수가 없어요. 체위 변경과 이동 돕기, 앙하이 똑바로 누운 자세죠? 그림과 같은 자세로 장시간 누워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엉덩이의 관절이 구축된다. 자위, 반자위, 호흡곤란 시, 식사 시 또는 위관 영양, 구강 관리할 때 좌위, 반자위가 되겠어요. 휠체어 접는 순서. 야, 잠바네나 18. 잠발 18이죠? 잠금 장치를 잠근다. 발 받침대를 접는다. 시트 가운데 들어 올린다. 팔걸이를 모아 접는다. 이게 바로 휠체어 접는 순서입니다. 야, 접자. 잠금 장치가 고정이 안 된다고 하면은요, 타이어의 공기압을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잠금 장치의 고정 볼트를 봐야 되는데요. 타이어의 공기압은요, 눌렀을 때, 뭘로?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0.5cm 정도 들어가면은 정상 공기압이다. 체외 변경과 이동 돕기. 문턱 울퉁불퉁 하면은요, 앞바퀴를 들어 올려야 돼요. 그쵸? 그리고 내려갈 때는요, 내 뒤로, 요양보호사가요, 뒤로 돌아서 내려갑니다. 경사로. 비탈 가파른 길은요, 지그재그 가고요. 엘리베이터는 뒤로 타서 앞으로 내립니다. 문턱이다 울퉁불퉁하다 하면은요, 앞바퀴를 들어 올린다.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 도로턱을 오를 때 문턱 울퉁불퉁하니까 앞바퀴를 들어 올린다 이거예요. 앞바퀴를 들어 올린다. 경사로 비탈 가파른 길은요, 지그재그 간다. 편마비 대상자 휠체어에서 침대로 갈 때 일단 건강한 쪽에다가 휠체어를 대주죠. 잠금장치 잠굽니다. 대상자가 건강한 손을 활용할 수 있게 하고요. 그러면서 옮기는 거예요. 그냥 느낌만 보세요, 여러분. 항상 잠금장치를 잠그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건강한 쪽에 대주는 게 중요했다. 대상자가 건강한 쪽을 활용하는 게 중요했다는 거죠. 바닥에서 휠체어에서 바닥으로 가는 거. 이럴 때는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상체만 두고 지지합니다. 하체는 지지할 수가 없어요. 한 곳은 어깨, 한 곳은 허리 이렇게 두 군데를 지지해줘요. 한 곳은 어깨, 한 곳은 몸통 이런 식으로요. 대상자는 건강한 쪽으로 활용하게 합니다.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길 때요. 편마비 대상자라고 한다면요. 항상 건강한 쪽으로 대주죠. 왼쪽으로 대줘야겠네요. 그리고 대상자 건강한 쪽 왼쪽으로 잡게 하고요. 그리고 옮기는 거예요. 휠체어에서 자동차 타려고 하면은요. 일단 자동차와 휠체어를 평행으로 놓고요. 잠금장치 잠궈야겠죠. 휠체어를 자동차와 비스듬하게 놓는다. 잠금장치를 고정한다. 두 발이 지지면에 닿게 하고요. 시트에 앉히는데 엉덩이 먼저 앉히고 한 다리 이렇게 앉히는 거예요. 그리고 깊숙하게 앉게 한다. 자동차에서 휠체어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릴 때도요. 휠체어를 자동차에 가깝게 놓죠. 그리고 잠금장치를 잠궈요. 그리고 나서 대상자 안전벨트 풀어주고요. 한 다리 자동차 밖으로 내린 다음에 무릎을 지지해주면서 휠체어에 앉히는 거예요. 빠르죠? 여러분 그냥 느낌만 훑고 가세요. 보행기는요. 보행기랑 불편한 다리가 세트로 가고요. 건강한 다리가 뒤 늦게 갑니다. 두 다리가 다 불편하다. 보행기 먼저 가고 한 다리 아무 다리나 먼저 가는 거예요. 보행 벨트는요. 허리 부위에 보행 벨트를 착용하고 대상자의 편마비 뒤쪽에서 보행을 돕는다. 항상 허리쯤에서 뒤에서 보조합니다. 지팡이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 평지 어떻게 되죠? 올지건마. 올라갈 때는요. 지팡이 건강한 다리, 마비된 다리 순서예요. 하지만 평지나 내려갈 때는요. 지마건, 지팡이, 마비된 다리, 건강한 다리. 지팡이는 항상 먼저 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간호조무사, 국가고시, 요양보호사, 국가고시 맨날 나오는 문제 아니겠어요? 지팡이 올라갈 때 올지건마 적어 놓으세요. 지팡이 먼저 적어요. 지팡이. 오른쪽 편마비야. 건강한 쪽 어느 쪽이에요? 왼쪽이죠? 왼쪽이죠? 그럼 지팡이 왼쪽 오른쪽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올지건마 또는 지마건 적어놓고 어느 쪽이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적으시면 됩니다. 이송돕기 척추 고정판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고정하죠? 무릎, 손목과 엉덩이, 위팔 이 순서로 고정을 한다. 척추 고정판을 대상자 바로 옆에 놔요. 사람을 위로 옮기는 게 아니라 고정판을 밑으로 넣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부터 위로 고정시킨다. 감염성 질환 예방. 우리가 감염에 걸렸다 하면은요, 일단 아픕니다. 빨개지죠. 열감도 있어요. 부어요. 진물도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감염의 증상이라는 거예요. 감염 환자가 탈수 시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소변 횟수가 감소한다. 무기력감을 느낀다. 가장 효과적인 감염 예방법은요. 손 씻기입니다. 손톱 밑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분비물 처리 방법 반드시 이렇게 일회용 장갑, 비닐 장갑 끼고 하고요. 아무리 비닐 장갑 꼈어도
물과 비누로 손을 씻어야겠죠? 혈액이나 체액 항상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헹궈라. 찬물 다음에 더운 물이에요. 혈액이나 체액은요, 이 단백질은 응고되면 얼룩지잖아요. 항상 찬물로 단백질을 좀 제거한 다음에 더운 물로 거품 내서 닦아라. 이게 카테터입니다. 보통 일회용 쓰는데요. 재사용한다고 하면은요, 이 아래 뭐 가래나 이렇게 무슨 그 분비물들이 있잖아요. 흐르는 물에 비벼 씻는다. 고무 카테터는 흐르는 물에 비벼 세척한다. 분비물이 빠지도록 물에 담가둔다. 이런 것들이 답이고요. 15분 이상 끓이래요. 끓이는 건 괜찮은데 그늘에 말리래요. 햇볕에 말리면은 갈라지거나 변색되니까요. 복지용구의 사용. 구입이 가능한 것과 대여 가능한 것. 크게 가세요. 대여 가능한 거, 비싼 거, 전동 침대, 수동 침대, 그리고 휠체어 비싸지 않겠습니까? 휠체어 이런 건 대여한다는 거죠. 이동욕조, 목욕 리프트 좀 이런 거는 대여하고요. 나머지 자잘구리한 거 삽니다. 이동변기, 간이변기, 뭐 보행기, 지팡이 이런 것들이요. 방석, 보행보조차 이게 실버카거든요. 잠근장치 손잡이가 있다. 균형 감각이 있는 대상자에게 적합해요. 균형 감각 없는 분들은 이걸 밀고 걸어다니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균형 감각과 보행 능력이 있는 대상자에게는 실버카, 보행보조카를 쓸 수가 있다는 거. 간이변기죠? 이거 이동변기예요. 복지용구의 사용, 목욕의자는요, 등받이가 있고 팔걸이가 있는 게 좋다. 이거 국시 나왔죠? 여기 엉덩이에 이렇게 구멍 있어야 물 빠지겠죠? 이건 이동욕조, 뭐 배 감지기, 경사로. 안전관리, 낙상시 돕는 방법. 낙상 발생 후 의료진이 올 때까지 움직이지 않습니다. 골절됐을 때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고정하고 이동해야겠죠. 왜 자꾸 잘 넘어질까요, 노인들은? 빈혈이 있거나 눈이 잘 안 보여요. 균형 감각이 안 좋아지기 때문이죠. 반사작용도 느려요. 또 약물을 많이 먹고 있기 때문이고요. 과거에 한번 넘어졌던 낙상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더 다치고 기립성 저혈압이 있으면 앉았다 일어났을 때 어지러우니까 또 넘어지겠죠. 항상 근력을 지켜야 됩니다. 꾸준히 운동해야 된다. 조명은 항상 가까이 두거나 센서를 만들어야겠습니다. 화장실은 항상 환하게 해놓는다고 했어요. 혼자서 걸을 수 있는 대상자가 화장실을 이용할 때 낙상을 예방하는 방법은 자세를 바꿀 땐 좀 천천히 움직이세요. 자세 확확 바꾸면 안 되죠. 가능하면 문턱을 없애죠. 바닥 깨끗하게 해야 돼요. 물기가 없어야 됩니다. 물이 있으면 잘 넘어지거든요. 화장실 주변을 조심해야 돼요. 화장실 주변에 손잡이를 설치해서 자립성 향상과 신체 균형을 유지하게 합니다. 자할 때는요, 침상 난간을 이렇게 올려주거나 침대 높이를 낮춰요. 또는 이 밑에 이불을 깔아서 굴러떨어져도 다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체 활동 지원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안녕. 좋아요 누르면 합격.